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그동안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전 스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진입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얘기를 해드리기는 할 건데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이 되는 번호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 앞에서 뭔가를 잘한다기보다는 만나러 가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대중교통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걱정 안 돼요. 배타적인 마음 안 돼요. 편견 안 돼요. 무조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일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람과 나는 아주 잘 맞을지도 몰라. 뭔진 모르겠지만 내 삶에 꽤 즐거운 터닝 포인트를 만날지도 몰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 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회로를 확장시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찾게 될 가장 멋진 지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어서 상대방을 만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미소봇이 됩니다. 일단은 웃고 있으세요. 자, 입가에 경련이 날 정도로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살짝 눈빛으로 햇살 뿅뿅, 또는 내가 이성관계가 아니고 전혀 오해받을 여지가 없다. 그러면 하트 뿅뿅.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게 하트 뿅뿅의 눈으로 경청을 하시든 질문을 하시든 음식을 드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만만해 보이는 건 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의 상태에서 만만함이 나오는 거지 웃는다고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요. 경청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소봇, 질문봇이 될 겁니다. 자, 질문을 계속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질문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타인의 취향. 두 번째, 타인이 잘 아는 것. 잘 알고 있어서 나한테 막 알려줄 수 있는 거. 세 번째, 타인의 취미. 평소에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쉴 때 뭐 하세요? 놀 때 뭐 하세요?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는 인간관계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중요한 모토는 이런 겁니다. 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들어주세요. 또 추억 같은 거.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과 내가 같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꺼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미소봇, 두 번째 질문봇, 세 번째 공감봇. 자, 이 세 가지 봇만 준비를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침묵 스킬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이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타인이 자기가 살아간 얘기를 막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저는 뭐 학창 시절에 뭘 했냐면요, 저는 뭐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리액션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인정해 주는 거고 하나는 공감해 주는 거라면, 좀 여자분들이라면은 공감 쪽으로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남성분들이라면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이쪽 분야의 분들 한 번도 못 봐서 신기하고요, 멋지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낯설고 이런 얘기 듣는 게 재밌어요. 이러면서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눈앞에 상대방이라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타인의 삶을 비판 없이, 여기서 비판은 안 됩니다. 자, 비판은 남자든 여자든 안 돼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리액션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솔로몬이 아니라 방청객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상대의 현재 또는 과거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집값이 올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그래서 저도 집을 사야겠어요, 또는 저는 집을 못 사서 속상해요, 또는 저는 그래서 집을 샀어요,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외부의 이야기랑 자기를 연관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 하시면 된다? 리액션 봇, 공감 봇 하셔가지고 어우 잘 사셨어요. 어우 못 사셨다고요? 저도 못 샀어요. 기회가 있겠죠. 또는 고민 중이라고요? 저도 고민 중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개만 꺼내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차피 반대되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대방이 공감해야 할 만하고 상대방이 의사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눈치껏 빼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는 저는 잘 모르지만 땡땡씨의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또 자기의 현재 얘기를 하거나 과거의 얘기를 하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는 저라도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힘드셨겠다. 저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막 5분, 10분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상대방하고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대화가 점점 순탄하게 흘러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에서는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서 인정해주기. 자,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자존감이 높든 낮든 결국에는 처음엔 되게 남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자기 불신과 자기 혐오의 향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거나 미친 듯이 새어나와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혼자서 삽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꼬집어 준다는 게 지적을 한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삽질 중이라는 거는 주변이 안 보이고 한 우물만, 나쁜 우물만 계속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삽질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하면 무조건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말 열심히 사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또는 제가 보기에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취향과 특성을 가지셨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삽질을 열심히 하다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타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던 것들을 얘기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지문이 어설프고 초보적이면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질문하라고 했죠? 잘 아는 거 질문하라고 했죠? 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또는 흥미가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늘 궁금했어요. 좀 들려주세요. 그럼 막 신나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삽질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 진짜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진짜 몰라서 어설프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안심해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마음껏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내 인생에서 기가 팍 죽었던 거를 거기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관심 있는지 평소에 본인 취향보다는 일단 상대방이 잘 알고 좋아하는 거, 할 말이 많은 걸 먼저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상대방이 막 신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쫙 풀려버려요. 술 안 마셔도 이미 상대방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에서는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에휴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에휴 그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지? 편견 내려놓고 믿음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자, 그 사람의 삶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건 너무 많이 가셨다 이러면서 틱틱대요.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언짢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겉으로 티낸다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본심은요, 내가 듣고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목격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하며 내가 맞다고 믿는 것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억지라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늘 불안정해요.
항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불안하다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어떤 선택들을 내려왔을 거예요. 그 선택이 정답이었든 오답이었든 중요한 건 못 돌아간다는 거야. 어차피 못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은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옳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지가 싫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너무 싫고 불안해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아니, 너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정도면은 훌륭한 거야. 보통 그 나이 때는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힘든 사정이 있고 지금과는 다르게 정보가 별로 없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매우 노력했음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그것 나름대로 지금의 긍정적인 측면과 연결이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겪은 사람한테 그게 잘 됐으면 지금 이거 못하지 않았을까요? 막 어떤 헤어짐을 겪는 사람한테 나중에 좋은 분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만 흘려줘도 충분해요. 7번째 단계에서는요.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일부 측면 드러내기, 나의 전체 측면 드러내기 B, 나의 있는 그대로의 측면 드러내기 B,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 내에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 눈앞에 상대방이 있으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린 즐거운 걸로 충분해. 서로를 알아가고 내가 솔직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대방과 내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받고 이런 거는 없거나 후순위예요. 1순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가 됐든 이 자리가 즐거우면 그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크게 망치지 않을 만한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별로다 또는 뭐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런 느낌 나올 것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내 취향, 내가 뭐 평소에 하는 생각들, 내가 특별한 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 어린 시절 추억, 초등학교 추억, 중학교, 고등학교 추억, 아니면 뭐 내 요즘에 관심사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은 얘기만 쏙 빼고 이왕이면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할 것 같은 얘기 먼저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 반응이 어떨까 싶은 건 좀 나중에 하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착각이 뭐 그게 뭐라고 좀 참기 싫어요. 그냥 말하고 싶어요. 자, 그냥 말합니다. 그냥 말해도 돼요. 자유가 있어요. 그냥 말하세요. 그리고 분위기 쌓여지는 거야. 그냥 말하는 게 분위기 좋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시면 솔직하게 시원털털하게 말하는 게 분위기 쌓여지는 것보다 더 좋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본래 목적이시면 얘기하세요. 굳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고 나랑 싸우자 죽자 네가 뭔데 나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냥 솔직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페널티가 훨씬 많고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맨날 싸움 나고 오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생각 중에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만한 눈앞에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얘기들을 꺼내시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들이 아쉽고 막 말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8번째 단계에서 자, 이런 막 대화가 오갔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방 얘기 들어줬죠? 내 얘기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한 다음에 상대방 표정이 언짢거나 미적지근하거나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서 더 새롭고 풍성하고 더 배울 것이 있고 흥미롭고 즐겁네요 라고 강조하세요. 너와 내가 달라서 더 좋아요. 당신과 내가 달라서 우리가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너무 색다르고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낯설어서 즐겁네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우리가 달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져요. 눈앞에 있는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는 상대방 둘 중에 한 명은 오답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얼른 정답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말에서 트집을 잡아내거나 논점을 흐리거나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해서 반박하려고 할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경고등이 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달라서 좋네요. 정말 땡땡씨의 의견이 매우 흥미롭네요. 저는 항상 저와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또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달라서 더 이 인연이 신기하지 않아요? 평소에 정말 제가 만나볼 수 없는 부류의 분이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 좋고,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흥미롭고 분위기가 즐겁고 낯설고 새롭고, 나는 우리가 달라서 너무 좋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뉘앙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처럼 다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안 도망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실수 한마디 한다고 안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말을 버벅이고 말주변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다가 말실수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맞아, 나는 공감해주기로 해서 공감봇이야, 나 무조건 공감, 이러면 자기적이야,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들으세요. 듣고 천천히 해도 돼요. 아쉬워도 괜찮아요. 기회 놓쳐도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잡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서 한마디만 쓰셔도 효과 좋습니다.